2012년 10월 29일 중국 광시성 구일인시에서 잔인한 멸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노인 부부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7살의 아이도 숨지게 하였는데요. 그는 도대체 피해자와 무슨 원한이 있길래 온 가족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경찰 수사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저희와 같이 이번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2012년 10월 29일 오전 8시 중국 광시성 구일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당시 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 탕위핑이 결석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아이 대신 휴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 없이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시 선생님은 바로 탕위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탕위핑의 부모님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어 아이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된 아버지는 바로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누나에게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걱정하며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누나는 여러 번 노크했는데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들고 있는 키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지저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외출한 것 같고 조카의 책가방도 있는 거로 봐 누나는 조카가 어디 아프게 되어 부모가 병원에 갔다고 판단하여 바로 세 사람을 서둘러 찾지 않고 그냥 좀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하여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누나는 한 의자에서 빨간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부모와 조카가 나타나지 않아 이튿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바로 당시 노인의 집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자에 있는 빨간색 흔적 외에 경찰은 소파와 앞마당에 있는 개수나무 그리고 집 뒤에 있는 외양간에서도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흔적은 모래로 덮어졌거나 물에 씻겨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한 건데요. 경찰은 사방에 흩어진 흔적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하여 전부 어린아이와 그녀의 조부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 사람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인의 집에서 다른 유력한 단서를 찾지 못하여 경찰견을 투입하여 세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마당에 남은 흔적의 냄새를 맡은 후 바로 집 뒤편의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림길에 도착하였는데 경찰견은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경찰견은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냄새를 맡더니 이상하게 다시 당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경찰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할 수 없이 경찰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는 걸 포기하고 우선 범인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지목하여 당시 노인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방에는 누군가가 뒤진 흔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숨겨진 연금은 그대로여서 범인이 돈 때문에 노인 부부와 아이를 해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로 감정적인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은 더더욱 아니었을 건데요. 그럼 범인의 동기에 대해 단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바로 증오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마을에 누가 당시 노인과 갈등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바로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인의 성격이 이상하여 마을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거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같은 마을의 주민인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범인이 왜 7살 아이를 숨지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가 추후 본인을 알아볼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분명 범인은 당시 노인의 가족과 전부 아는 사이였는데요. 경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당시 노인이 마을의 여러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등이 가장 심한 사람은 바로 탕진이라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수년 전 두 사람은 조상의 무덤에 심어있는 개수나무 때문에 놓고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수나무는 원래 탕진이 묘지 옆에 심은 건데 당시 노인은 그 나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덤 주변에 있어 본인 것으로 생각하여 당시 개수나무의 가격이 높아 당시 노인은 나무를 뿌리까지 파내 높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당시 노인의 무례한 행동에 탕진을 화나게 하여 두 사람은 서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인은 심지어 탕진의 환갑에도 오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탕진이 한 짓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바로 탕진의 집을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탕진에게 당시 노인 일가족이 실종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탕진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탕씨 가족의 실종이 마을 전체에 퍼졌는데 그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탕진의 아내도 사건 발생 이튿날에 남편과 이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분명 탕진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정식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인 가족이 실종한 10월 28일 저녁에 그는 이웃의 집으로 가 그들이 마작하는 걸 구경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을 주민이 사실 10월 27일에 마작한 거로 조사되었는데 분명 탕진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탕진이 탕씨 가족을 해쳤다는 거에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의 물적 증거가 너무 부족하여 경찰은 탕진에게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여 경찰은 다시 경찰견과 같이 당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증거를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찰견은 지난번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마침내 도로 옆에 잡초 속에서 작은 깔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인의 딸은 바로 그 깔창이 조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견의 추격 노선이 맞았는데 분명 실종자 3명은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다시 꼼꼼히 수색하여 가까이에 있는 산에서 천연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동굴에 들어가 돌로 덮여있는 가방 몇 개를 발견하게 되어 심각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방 안에는 이미 숨진 피해자 3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테스트 결과 3명 모두 전부 둔기에 맞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숨지게 된 거고 숨진 시간은 10월 28일 저녁 20시부터 22시 사이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동굴은 외부에 노출되었었는데 30년 전부터 잡초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 중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산에 그 동굴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탕진이 사람을 해친 거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경찰이 탕진을 신문했을 때 그의 오른손에는 여러 개의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동굴 입구에는 가시덩굴이 많아 이에 경찰은 탕진이 가시덩굴에 다치게 되었다고 추측하여 그에게 손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탕진은 지난 10월 28일에 나무를 자르다가 실수로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경찰을 전혀 설득할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탕진은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가 사건의 피의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는 걸 확신했지만 그를 체포하여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얻기 위해 다시 마을로 가 조사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2012년 11월 7일 당시 일가족이 실종된 지 10일째 되는 날에 경찰이 탕요밍이라는 마을 주민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마을을 떠나 시내에서 농산물 용품 상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당시 일가족이 실종한 거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자 탕요밍은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탕요밍은 사고 발생 후 얼마 안 돼 가족과 함께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 분명 마을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인데 그는 왜 본인의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들었다고 했을까요? 경찰은 탕요밍의 거짓말에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경찰이 신문하며 노트에 메모할 때 탕요밍은 메모 내용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보였는데 심지어 경찰에게 달려가 메모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에 대해 더욱 의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탕요밍의 가게를 떠난 후 바로 사건 담당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게 된 팀장도 탕요밍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팀원에게 탕요밍의 가게로 돌아가 그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탕요밍의 가게로 갔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고 그는 어디에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탕요밍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판단하여 곧바로 가게의 뒷문으로 가 그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뒷문에서 막 떠나려는 탕요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뒷문에 숨어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추후 경찰은 그의 가게를 수사하다 탕요밍의 오토바이 뒷좌석과 헬멧에서 전부 빨간색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흔적은 탕씨 부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탕요밍이 탕씨 일가족을 해친 가능성이 높았고 당쥐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경찰은 또 탕요밍의 집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탕요밍은 바로 본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탕요밍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수년 전 누군가와 싸워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당시 탕씨 노인이 증인석에 서게 되어 그의 아버지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증거가 분명했지만 탕요밍은 모든 불행이 탕씨 노인 탓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부터 그는 탕씨 노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탕요밍은 자신의 농지를 양어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탕씨 노인의 집 뒤편의 길은 탕요밍이 자재를 운반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인데 노인은 탕요밍을 못 지나게 하여 결국 그의 양어장은 5년 동안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된 탕요밍은 탕씨 노인을 찾아가 따지게 되었는데요. 2012년 11월 28일 저녁 탕요밍이 탕씨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탕씨 노인은 손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탕요밍은 탕씨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몇 마디 말만 나누다가 바로 다투게 되었는데 탕씨 노인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날카로운 무기를 집어들고 탕요밍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다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탕씨 노인은 더 이상 그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 도망가던 탕요밍은 자신이 한 노인에게 쫓겨다니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되었는지 오토바이에 있던 세막대를 꺼내 탕씨 노인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이때 침실에 있던 탕씨 노인의 부인이 이상한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남편에게 달려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탕요밍은 탕씨 노인을 해친 후 그의 부인을 향해 세막대를 휘둘렀습니다. 곧 탕씨 부인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피해자의 7세 손녀 탕위핑도 방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겁먹어 울게 되었습니다. 탕유밍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이웃의 관심을 끌까봐 두려웠으며 또 추후 소녀가 본인이 한 짓을 폭로할까봐 어린아이도 해쳤습니다. 모든 걸 마친 그는 현장의 흔적을 처리하고 숨진 세 사람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세 사람을 집 뒷산으로 옮겨 묻으려고 했는데 세 사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탕요밍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여밍은 갑자기 탕씨 노인의 집 동쪽에 동굴이 있다는 게 기억이 나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세 사람을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자갈로 덮어놨습니다. 바로 이에 따라 경찰견이 당시 뒷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당시 노인 일가족의 사건은 광시성 9.1인 중급인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자 당여밍은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내쳐 결국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부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